예. 박범계 후보자 얘기를 좀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오늘 서울 고검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범계 후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장관 임명이라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우리 검사들이 동참해달라. 오늘 박범계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공식적으로 첫날 느낌이었는데 핵심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달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통 제가 야구 경기를 보면요. 마무리 투수가 세이브하는 경우가 보면 정말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컨트롤 잘하고 지금 왜냐하면 타석은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타석은 잇따라서 지금 홈런을 몇 번 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 뭐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요리를 하려면 무조건 돌직구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느린 직구를 던지다가는 바로 다 쳐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추미애, 조국 이 투수가 실패했던 이유를 잘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돌직구만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 있는 게 지금 검찰 조직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검찰개혁, 물론 뭐 검찰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부가 원하는 걸 성공하려면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를 잘 읽는다면 그런 어떤 거기에 맞게끔 공을 던지겠죠.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앞선 투수가 던지던 똑같은 구질을 던지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박범계 지금 후보자가 이야기한 게 마무리 투수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되려면 그만큼 검찰의 검심을 잘 읽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구도 던지고 변화구도 던지고 바깥쪽 안쪽 다 섞어서 그래야 타자를 요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마무리 투수를 좀 잘 해야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검찰개혁도 잘 완수가 될 텐데 그런데 사실 앞서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전임 장관들은 뭐 돌직구를 던져서 일각의 평가대로 뭐 실패가 있었다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죠. 청문회 준비를 앞뒀던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소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축하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받으셨습니까?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기관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말이었는데 그래서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박범계 후보자는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우리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된다. 장관 임명되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준비하겠다. 추미애 장관과는 조금 다소 처음 시작은 다른 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동일하십니까? 아니 뭐 처음 추미애 장관도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소통을 잘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번에 또 그 박범계 후보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여전히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하고 검사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괴리가 상당하다는 부분도 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검심을 뭐 헤아려야 된다, 검사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검사들의 의견을 좀 많이 정청해줘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시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제도 개혁이 무엇이고 실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검찰 개혁을 자꾸 사람에 맞추지 말고 자신이 생각했던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관한 제도들을 쭉 정비해서 보고 그에 대해서 차근차근 조용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요란하게 메시지를 막 이렇게 소리내며 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면서 법 절차를 다 준수해 가면서 그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게 그게 결국에 나중에 실력으로 드러나고 그게 또 국민들한테 평가받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내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추스르고 아우른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지 말고 항상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제도로 인치가 아니라 제도에 의한 통치를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든 네. 제도가 먼저고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추 장관도 처음에 던졌으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분석이시군요. 일단 뭐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된다. 정말로 좋은 검찰 인사를 준비하겠다. 박범계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의혹 하나가 있습니다. 2만 제곱미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한 번만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살 때 취득한 충북 영동군의 6,000평 규모의 땅을 박범계 후보자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불거진 한 언론의 단독 보도는 2만 제곱미터의 땅을 8년 동안 신고도 안 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뭐 이제 저 아내 토지 증여받은 거 누락했다는 건데, 근데 좀 납득이 되지는 않긴 하죠. 왜냐면은 그 모르겠어요. 본인 이제 가장 보면 우리 이제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잖아요. 국회의원 할 때마다 선거 나갈 때마다 재산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 재산 신고 때 기본이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거 찾아 등기부등본도 쫙 나오는 거고, 본인이 땅을 어디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이제 저 7살 때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증여를 받든 취득을 했던 간에 본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알고 있었을 건데 그거를 조금 누락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보좌진이 누락을 했다. 그러면 저 얘기는 뭐냐면 본인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보좌진한테 얘기했는데 보좌진이 그걸 빼먹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선거 공보물을 만들 때 최종 검토도 지금 박범계 당시 후보잖아, 의원이 안 했다는 건데, 글쎄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본 분도 아니고 어쨌든 저 해명은 조금 납득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뭐 실수를 자인을 하고 사과를 했으니까 뭐 인정하고 사과한 것, 그 부분을 또 그 부분대로 꼭 평가를 해야 되겠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영동 2만 제곱미터 그 임야 땅 부분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야당에서 더 문제 제기를 하냐면, 바뀔 다음 화면을 구장처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청와대 비서관 들어갈 때는 당시에는 이 영동 2만 제곱미터 땅을 포함시켰다가 8년 전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9년 전이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부터 신고가 안 된 땅이 갑자기 나타났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갈 때는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신고했던 땅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이 재산 등록할 때는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일부러 이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이 사실관계를 좀 본인이 명쾌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야당에서는 공소시효가 작년 10월에 이미 지나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 존재다. 왜 예전에는 포함시켰다, 지금은 포함시키지 않냐. 영동 땅 말고도 오늘 또 오후에 또 불거진 게 좀 앞서 참 큰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밀양 땅 부분인데, 이거는 보니까 부인과 배우자와 장모와의 관계 사이였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범계 후보자는. 네. 저도 깜빡하고 한 6,000평 신고 안 했던 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본인이 6,000평, 뭐 제가 평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되는 땅을 깜빡하고 신고 안 할 정도로 어떤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분이요, 경력을 보면 청와대에서 편사 출신이고요. 청와대에서 사정법무비서관을 하셨습니다. 아하. 국회의원 3번 하셨어요. 자, 3번 하면 재산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가 잘 알겠죠. 제가 초선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또 부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공직자를 그동안 오랫동안 했으면 이 재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모르는 부인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무리 그렇지만 집에 가서 부인한테 안 물어봅니까? 당신 혹시 땅 가진 거 없어? 재산 신고할 때 당연히 물어보겠죠. 자, 근데 부인이 자기 명의로 된 땅을 몰랐다? 과연 이게 설명이 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 땅이 보니까 뭐 그냥 보통 조그마한 뭐 몇 평짜리 땅도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꽤 그래도 가격이 나는 땅이에요. 그리고 영동 임야 저 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조상 선조들의 어떤 뭐 묘소가 이제 있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 종손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국회의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제 청문회 때 되니까 참 한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보면 보통 이렇게 그냥 국회의원들은 그냥 가시다가 장관하면 꼭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보면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관념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이걸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되는 분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유 실수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라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이해하실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영동땅은 일단 죄송하다고 했고 이 밀양 토지, 그러니까 부인과 장모님 간의 이 거래, 장모와의 거래에서는 2018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일부 보도에 이렇게 알려졌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공시지가가 2억 1천만 원이지 이게 실거래가는 3억 4억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산 국회의원 나올 때 재산 그 신고할 때 부인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부와 자녀들이 있는 재산을 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 신고 잘못하면요, 국회의원 당선돼도 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부인한테 집에 가서 안 물어봅니까? 아, 당신 혹시 땅 있는 거, 그다음에 예금 뭐 따로 지금 챙겨놓은 거 없어?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몰랐다? 근데 지금 이제 장관 되려니까 이제 와서 아우 제가 그때 알지 못했다? 글쎄요. 이게 참 설명이 안 됩니다.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좀 커지니까요. 과거 박범계 후보자가 6년 전에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모습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김용남 후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검찰은 본인이 축소 신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엄중하고도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6년 전에 저런 말을 했었군요. 조상호 부대변인. 그러면 법적인 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어도 법적인 건 이 정도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뭐 유사한 판례 중에 꼭 그렇게 공직자로 있다가 임명직 공직자로 있다가 선거에 출마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임명직 공직자로 할 때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보좌진들의 실수나 본인의 실수로 자기가 미처 조회하지 못해서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오히려 그게 특별히 굉장히 고가의 가치 있거나 아니면은 투기성 의혹이 있어서 감추고 싶은 재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충북 영동군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선산이고 뭐 그러니까 평수는 넓지만 가치가 그렇게 높은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이어가지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그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그거를 갖다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스크리닝하고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신고가 들어간 반면에 오히려 이제 혼자 선거를 준비해야 했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또 2018년 관련해 가지고는 밀양 땅이요? 네, 밀양 땅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에는 잘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2010년 3월에는 이제 선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4월 달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신고할 때는 또 제대로 신고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 땅은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걸 몰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는 나름 후보자 본인이 안 그 시점에는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다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그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 실수로 누락했다라고 좀 용인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국세청이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보유하고 있고 세금이 부과돼서 납부한 땅이 있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그걸 누락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자발적으로 할 때는 뺐다. 이것에 대해서 그 용인해주고 인정해줄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를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선관위가 이 전산으로 이 크로스 체크만 할 수 있다라면 이런 누락을 바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는 단순히 등록 신고 업무만 하고 그걸 확인하는 그 임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누락이 발생한 거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과거에 신고한 것을 확인해보고 나중에 제대로 그 신고됐는지를 확인했다라면 이 누락하지 않았을 것을 그 8년 동안 누락을 해왔기 때문에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동 땅 같은 경우는 선산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선산 같은 경우는 그 종산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재산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같은 경우는 명의자로서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종손이거나 큰아들이거나 이래가지고 명의만 갖고 있는 경우가 근데 많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청문회에서 확인도 좀 해봐야겠지만 통상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세를 본인이 납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불거진 재산 누락 의혹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오늘 일성까지 정리를 함께 해봤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앞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 인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